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옷 색깔을 거의 맞춰서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네. 텔레파시가 좀 통하는 날이었는데, 네. 오늘 정말 변동성이, 우리가 증시 각도기 이렇게 하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정확히 그렇게 이렇게 움직였더라고. 폭 떨어졌다 쫙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줘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뿌듯하죠. 네. 네, 일단 시장 낙폭은 장중에 마이너스 2%대까지 양시장 다 빠졌다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플러스로 끝났는데 소폭 플러스긴 합니다. 네, 뭐 거의 오른 게 없이 보합인데 그래서 장중에 저점 대비로는 굉장히 높게 올라서 사실은 오전까지 계속 저는 현금 보유 비중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더 이상 관망으로 이제 바꿨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저의 현금을 많이 뺏어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저께는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아침에 조금 사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았어요. 네. 네, 그래서 큰 변동은 오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가 추정이 되는 거죠. 사실 추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CF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저께 이거 신용 거칠게 빠진다, 신용 매물 같다. 근데 신용이 아직 증권사는 그런 게 안 왔는데 이상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지원 PB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CFD인 것 같은데요. CFD라는 거는 이제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해서 차익 결제 거래입니다.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파생 상품인데요. 레버리지를 최대 10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뿐 아니라 매도 포지션도 가능하고요. 네. 매도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말은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도 이 제도를 통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할 수는 없다는 거. 개인도 가능한 그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 요건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전문 투자자 요건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문 투자자 요건은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5천 정도 되거나 그리고 뭐 금융소득 잔고가 해당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문직 요건도 가능합니다. 뭐 변호사, 회계사 등도 가능하고요. 또는 뭐 투자자산 운용사란 자격증 이런 기타 몇 가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당되면은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한데 최근에 많이 낮아졌어요, 요건이. 그래서 문의뿐인 전문 투자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을 정도로 정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많이 낮아져서요. 네, CFD를 증권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미는 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수수료가 비싸죠. 굉장히 비싼데 그러니까 증권사 북을 활용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증권사가 들고 있는 북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아마 지금 10월부터 엄청나게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다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대주주 요건 등등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 피하려고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레버리지가 최대 10배까지 가능하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레버리지 한 4배 정도인 것 같아요. 증거금률이 한 25%에서 25% 전후반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 3, 4배 정도의 레버리지인데요. 현재 많은 증권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올해 초부터 많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CFD 매수 잔액을 말씀드리면 정말 최근에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3월달 기준으로는 매수 잔고가 한 5천억 수준이었는데 6월달에는 1조 3천억, 7월 말에는 1조 4천억, 갈수록 천억 단위로 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대 매매 기준이겠죠. 반대 매매가 특정 증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잔고가 필요한 증거금 수준의 80%를 하회하면 다음 날까지 입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지 없이 바로 청산이 되는 경우죠. 60%를 하회하면 별도 통보 없이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바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럼 예를 들면 10배 레버리지를 썼다고 하면 개별 종목이 4%만 하락하면 저는 40%를 잃은 거겠죠. 그럼 증거금률이 60%가 되니까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4%만
빠졌는데 주가가 4%만 빠져도 네, 참고로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8%가 돼야 됩니다. 네. 조금 완화되는데 저희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요즘엔 다 닫았나요? 네, 닫았어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평균 레버리지가 4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4배를 썼을 때 개별 종목이 10% 하락하면 증거금률이 60%가 돼서 청산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예, 뭐 그래서 30% 하락도 아니고 10%만 맞았는데 청산을 당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틀 빠졌는데 왜 반대매매 비슷한 물량이 왜 나오는 거야? 하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이 CFD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충분히 그 최근 일주일 동안 10% 이상 빠진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종목들로는. 네. 네. 하루에도 그렇게 빠졌던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의심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항상 신용은 우리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조심하시기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특별히 내가 주린이야라고 하시는 분은 신용 쓰시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전문 투자자도 깨집니다. 네. 네, 그리고 배터리데이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 소식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저께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 3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배터리셀 직접 생산,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팩 가격 절감, 세 번째, 수명 연장 배터리 기술.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배터리셀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던 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데이 하루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미 언급을 했었죠. 2022년까지는 배터리 공급업체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네. 네. 그래서 내재화된 파일럿 공장인 카토를 이제 예로 들면 1년 내에 10기가와트급으로 가동이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전망치가 10에서 15였거든요. 네. 그의 하단 정도에 해당이 되면서 내재화 속도가 참 늦을 것 같다라는 거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 배터리 생산 목표를 밝혔죠. 22년까지 100기가와트, 2030년까지 3테라와트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셀 업체와의 협의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여기 중에 어느 정도가 이제 내재화를 하는 물량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까지요? 네,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 네. 내재가 거의 없어요. 네. 네, 못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배터리팩 가격 절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던 내용 정도 수준으로 다 나왔습니다. 배터리팩 원가를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 발표했죠. 하지만 기대에 부합하지는 못했고요. 셀 크기를 키우고 실리콘 음극 첨가제를 첨가하고 코발트 제로 하이니켈 양극재 이 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론을 했지만 다 예상했던 내용이었고요. 종합적으로는 이제 팩 기준 원가가 기존 대비 56% 절감, 네. 그리고 주행거리는 기존 대비 54% 개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추후에는 25,000달러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명 연장 배터리 기술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160만 킬로미터 배터리, 이것도 참 기대를 했었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기대는 했었는데 이 두 가지 다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생산 공정행 개선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서 테슬라가 시간 외에 하락폭이 한 5% 넘게 빠졌었죠. 예, 6.8%까지 빠져가지고 끝났어요. 5%에서 시작했다가 더 밀려서 끝났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저 개인적인 평을 한번 해보자면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했던 것이 다 나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25,000달러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거기까지 내린다면 정말 이제 완전한 대중화 시대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대중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뉴스였고요.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오전에 망가진 거죠. 그렇죠. 현대차도 주가가 좀 빠졌었죠. 그렇죠. 현대차도 그러면 같이 25,000불 미만으로 차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남기고 할 거냐. 그다음에 상상을 이렇게 돌린 거죠. 아니 25,000불까지 낮추려면 그럼 배터리 가격도 거의 절반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배터리 셀러 업체들은 남는 게 뭐야. 흩어먹고 장사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터리 업체들 중심으로 쭉쭉쭉쭉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막판에 조금씩 회복하면서 들었던 건데, 그런데 도대체 시장이 얘는 왜 이러냐? 기대감이 너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다들 굉장히 나쁜 뉴스 아니고 내재화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요 핵심 파트너사인 파나소닉이 배터리 사이즈 바꾸는데 수율 올리는데 1년 걸렸다. 보통 일 아니다. 그래서 공장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공장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율이 90%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별로 의미 없다. 자기가 만들 필요가 없다. 애플 생각해봐라. 애플이 기술이 없어서 자기네가 안 만드나? 기술 있어요. 원천 기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뭐 AP 뭐 다 갖고 있죠. 그 갖고 있는데 안 만들잖아요. 수율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그게 더 나을 거니까 남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더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럼 뭐 테슬라라고 다를까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자동차도 이제 막 얘네 한 큐로 찍어내려고 그러잖아요. 네. 자동차 틀거리를 그냥 한번 쫙 금형으로 한 방에 찍어내고 막 이런 신기술들이 나오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내용이 전혀 나쁜 건 아니고 회사는 잘 가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25,000달러 얘기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주가가 빠진 거죠. 네. 네.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차체 뒷부분을 그냥 아예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네.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통으로 다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 3로 와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25,000불까지 줄었냐면 지금 세계 최고의 금융 기계가 있어 거기가 보면. 네. 어마무시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쇳물을 넣으면 그냥 자동차 틀거리가 한 번에 나와. 얘네의 목표가 그거야.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아마 그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몸통 앞 D 이런 정도까지 한 번에 빵 찍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간단하게 용접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공정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뚝뚝 떨어지고 생산 속도가 빨라. 제조업은 무조건 속도예요. 자동차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면 생산 단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이걸 금형 한 번에 딱 찍어내면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사실은 자동차 공장 가보시면 어떻게 시작해요? 롤부터 시작합니다. 코일, 열형 코일, 냉형 코일 있잖아요. 이거를 돌돌 마른 거를 쭉 펴요. 펴가지고 쩔컹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요. 그러면 이 프레스가 척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문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 구멍도 뚫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용접 공장은 전부 기계고 그다음에 도장 공장까지 전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자동화하는데 그 과정들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걸 한 번에 쩍 찍어내면 바로 저거 하지. 도장 바로 하고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공정이 줄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었던 건 한 달 내로 완전 자율주행차 베타 버전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네.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 엮여 있는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NCN 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칩 생산을 하고요. 만도나 MC넥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 뉴스예요. 저는 운전만 하면 잠이 와요. 아 그런가요? 네, 정말 꿈의 자동차죠. 꿈꾸고 있는데 자동차는 가는. 야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핸드셋 업체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캠시스 6% 오르고 옵트론텍 3%, 인탑스도 한 4% 정도 올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관련된 이슈 또 하나 전달해드리면요. 네. 그 인텔과 AMD에서 화웨이로 수출하는 반도체 허가를 미국이 내줬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만 일단 보고 네. 드디어 해결 모드로 가는가? 화웨이 제재를 벌써 풀어주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폰용 반도체는 아니고요. 노트북용 반도체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 스마트폰용은 역시 제재를 풀어주기가 힘들겠죠. 벌써 그런 결정을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도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 은행들의 신용 대출이 2,400억 정도 감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루 만에요. 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 우리, 농협 이 은행들의 17일 신용 대출 잔액이 126조인데요. 전일 대비 2,400억이 감소한 겁니다. 17일이라고 하면 일주일 전 수치잖아요. 아직 최근 거는 공개가 안 됐지만 지금은 더 줄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막았으니까요. 네.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증가 추세였는데요. 14일은 5,180억 증가, 15일은 3,400억 증가, 16일은 2,700억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2,400억이 감소를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17일부터 이제 영업점에서는 신규 신용대출이 중단된 은행도 있고요. 네, 은행들이 사실 25일까지 금감원에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유력한 방안은 말씀드렸듯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고소득자 고신용자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시장 관련된 소식인데요. 내일 당장 이슈가 있을 예정이에요. 중국 채권이
WGBI라고 불리는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편입이 된다고 하는 말은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한다라는 해외에 판다는 얘기잖아요. 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편입 기대감 때문에 사실 최근 위안화 강세가 계속 지속됐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안화랑 원화가 동조가 되는 현상이 짙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원화도 계속 강세로 왔었고요. 최근까지. 그리고 중국 국채가 만약에 편입된다면 이 지수 내 비중은 한 5에서 6% 정도가 될 것이고 이 지수 추정 자금이 한 2.5조 달러인 것을 고려를 하면요.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이 중국 국채로 들어오는 유입액이 최대 1,500억 달러 정도. 200조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월 6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 가량 유입이 된다고 보면은 위안화 강세가 더 지속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달러와 유로와의 싸움이 심합니다. 지금은 라가르트 총재, 유럽 ECB 총재인 라가르트 총재가 유로화 강세 너무 우리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지금 유로화가 다시 악세 떨어지면서 전일 달러가 무려 0.6%대의 강세. 초강세 하루 만에 1% 가까운 움직이니까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환율 변동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걱정인데요. 일단 이 미국 시장 마무리된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도 약간 위험 회피, 그 다음에 채권도 약간 위험 회피, 금값 떨어지고 그 유가도 별로 안 좋고 이런 모습 속에서 주식시장이 올랐거든요. 네. 그것도 기술주의 상승으로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빠졌던 게 자율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이제 자체 동력이 생겼다, 자체의 추진력이 생겼고 자체 체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의미는 있는데 여기 하나의 다른 변수가 뭐냐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됐잖아요. 네. 유럽 시장 빠진 것도 그것 때문인데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사실은 언택주들이 다시 올랐다면 요거는 또 코로나가 좀 심심해지면은 또 빠지나 요런 거가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옛날처럼 그냥 끝없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떨어지다가 많이 떨어지니까 반등을 했다는 건 자체적인 뭐 어떤 체력이 생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예, 이 시간 이제 우리 소상공인 소상공인 광고를 광고. 말씀드려야죠. 네. 오늘은 처음에는 여자분들이 잘 들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건 진주 귀고리 전문 브랜드입니다. 17 피카소입니다. 왜 17 피카소냐면 17일 날만 세일을 한다 그래갖고 17 피카소인데 이분들이 특별히 오늘 저희 증시각도기 TV 청취자를 위해서 특별 세일합니다. 원래 17일 날만 하는데 오늘 세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링크를 가시면 이 스와로브스키 진주래요. 같은 제품인가요? 스와로브스키가 만드는 진주를 쓴대요. 원자재. 예, 원자재를 스와로브스키 진주 아세요? 스와로브스키? 알죠. 네. 저도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거기 거를 써서 만들고요. 소자본으로 시작했던 회사인데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했대. 매일같이 막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수를 좀 줄이고 대신에 그걸 좀 싸게 좀 많이 이렇게 만드는 전략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잖아. 네. 개수를 좀 줄여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은소재를 잘 자체 제작해가지고 이게 진주하고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트러블도 없는 그런 걸로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 남자라서. 귀걸이 안 해봐가지고. 할인해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거죠? 할인해서 개당 10,000원에 지금 저희한테 10,000원에. 원래는 얼마인데? 이거 진주 목걸이야? 원래는 얼마인데요? 원래는 한 18,000원 하는가 봐.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반값이네요. 네, 반값으로 판다고 합니다. 10,000원. 한 알에 10,000원이야? 10,000원이야? 한 짝에 10,000원이겠지? 한 짝일 것 같은데요? 네, 한 짝에 10,000원일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잘못하신 거, 오늘 잘못한 거 있으신 분들, 와이프하고 싸우셨던 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이거 스와로브스키야. 이러면서 선물을 하시면 네. 그리고 진주 요즘에는 옛날에는 진주를 좀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가요? 네. 이 진주 때문에 저기 어디지? 어느 나라 중동의 어느 나라 망했잖아요.
아 모르세요? 저거 잘. 아 진주 어디더라 어디 쿠웨이트인가 이런 나라인데요. 원래 진주가 원산지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진주 팔아던 나라인데요. 그 일본에서 양식 진주를 만드는 거야. 처음에는 양식 진주를 안 썼어. 근데 양식 진주를 보니까 진짜 진주가 거의 똑같아. 그래서 갑자기 일본이 진주의 선진국이 됐고, 그럼으로써 그 중동의 그 쿠웨이트인가는 휘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족들만 하던 게 진주예요. 왕족들만 쓰던 게 진주인데 이제 진주가 굉장히 대중화됐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생각 있으신 분들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기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희 그 유튜브 공지란에 밑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우리 많이 힘드실 텐데 요즘에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무료 광고입니다. 이거 뭐 저희 돈 받고 하는 광고는 아니니까요. 광고 길다고 너무 서로 잘 되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